제8강 육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리공부 왕초보 탈출기 벌써 8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육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육친은 사주팔자의 꽃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육친만 알면 제가 소제목에서 사주팔자에 새겨진 인복, 인간관계라고 해놓은 것처럼 사주팔자에서 육친이라는 것이 내 사주팔자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육친들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주변의 사람들 그리고 내가 관계 맺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내가 인복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웠던 거는 오행인데 왜 육친일까요? 그걸 말씀드리면 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친이라는 것은 나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그들이 관계되어지는지 그것들을 보는 것이 육친입니다. 그래서 이 오행에다가 나라는 것이 포함되어서 우리는 육친이라고 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육친의 의미는 육친은 육신이라고도 하고 십신이라고도 하고 십성이라고도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8강에서는 육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9강에서는 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보셨던 비견겁재, 식신상관, 편재정제, 편관정관, 편인정인 이건 나와 글자들의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오행의 관계이지 오행과 음양의 관계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걸 우리는 다섯 개 이 육친관계에서는 비견겁재는 나의 형제 자매, 식신상관은 여성의 경우에는 자식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편재정제의 경우에는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편관정관의 경우에는 여자의 경우에는 남편과 남자,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자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편인정인은 어머니를 의미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와 관계된 이런 부모의 형제, 자식 이 관계를 나타낸 것이 육친입니다. 그런데 십성이라는 것은 이 육친들이 각각 가지는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비견겁재가 내 사주에 있으면 나는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리고 식신과 상관이 굉장히 많은 사람의 사주는 그 사람은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그것들을 그것의 성질을 중심으로 그 사주팔자의 성격, 성질을 중심으로 풀이한 것이 십성이고요. 그리고 혈연관계 그리고 인간관계를 중심으로 설명을 한 것이 육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어는 똑같습니다. 비견, 겁재, 식신상관, 정제편제, 정관편관, 정인편인 이렇게 용어는 같지만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다르고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약간의 차이가 있고 그것들을 두 가지를 함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육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십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고 있고요. 일간인 나와 나머지 글자와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관계는 인간관계인 것이요. 그래서 일간 나를 중심으로 천간과 10개의 천간과 12지지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관계를 혈연 및 인간관계를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 내 사주팔자 속에 있는 그것을 의인화시킨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은 어떻게 하느냐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는 육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비겁이라는 것은 나와 오행이 같은 것을 비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간목인 경우에는 목의 기운이기 때문에 내 비겁 또한 목의 기운이겠지요. 자, 도표를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나가 목의 경우에는 나의 비견과 겁재가 오행이 같기 때문에 나와 오행이 같기 때문에 비견과 겁재
입니다. 그리고 식신과 상관을 통틀어서 하는 말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주는 것을 식상이라고 합니다. 자, 내가 생해주는 것은 식신과 상관 이렇게 해서 식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성이라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 자, 내가 극하는 것은 편재, 정재해서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입니다. 나를 극하는 것. 그래서 평관, 정관이라고 하는데 이건 통틀어서 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성이라는 것은 나를 생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편인, 정인 이렇게 나누는데 이걸 통틀어서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음과 양을 확실히 아는 것도 중요하고 오행을 완전히 외우고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행의 생극재화를 반드시 확실하게 외워두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육친을 설명할 때 이 오행의 생극재화와 그리고 음과 양, 그 글자가 음의 글자인지 양의 글자인지 거기에 따라서 식신이 될 수도 있고 상관이 될 수도 있고 편재가 될 수도 있고 정재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뉘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음과 글자의 음과 양 그리고 오행 그리고 그 오행의 생극재화를 꼭 익혀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 나는 그걸 다 외우지 못했어요 하는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육치는 나를 포함한 나가 있고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나와 오행이 같으면 비겁, 내가 생해주는 관계면 식상, 그리고 내가 극하는 관계면 재성, 그리고 나를 극하는 관계면 관성, 그리고 나를 생하는 관계이면 인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표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다 각인을 시켜 놓으면 나중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날 때 여러분들이 요 도표를 떠올리시면서 생각을 해내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됩니다. 자,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겁이라는 것은 나와 오행이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음양에 따른 구분은 나와 음양이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음인데 얘 또한 음이다 이러면 비견이라고 합니다. 비견이라고 하고 비견의 경우에는 성이 같은 형제, 자매,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형하고 남동생이죠. 남자일 경우에는 형하고 남동생이고 여자일 경우에는 언니하고 여동생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나의 친구입니다. 이 어깨를 나란히 견주었다고 해서 비견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내 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나와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합니다. 뭔가 빼앗긴다, 빼앗아간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이 다른 형제, 내가 여자일 경우에는 오빠나 남동생이 겁재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내가 남자일 경우에는 누나나 여동생이 겁재에 해당되겠죠. 그리고 나의 경쟁자가 겁재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주 팔자에 비견이 많은 사람과 겁재가 많은 사람은 굉장히 특성이 많이 다릅니다. 비견은 내 친구니까 우리 친하겠죠. 그리고 뭔가를 나누어 주어도 그냥 자발적 의사에 의해서 나누어 주고 그리고 모두가 친구이기 때문에 사람을 대할 때 스스럼 없이 아래 위 그렇게 따지지 않고 스스럼 없이 잘 대하는데 겁재가 많은 사람들은 내 걸 분탈하고 그러니까 빼앗는 사람들이 내 사주 속에 많은 거잖아요. 그래서 투쟁심이 많은 거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내가 빼앗기기 싫으니까 그걸 막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애살도 더 있겠죠. 그런데 세 번째로 만약에 사주에서 비견과 겁재가 없다. 그러면 내 동료나 친구, 경쟁자가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누군가가 내 거를 빼앗아 가려도 그래 알았어 갖고 가. 그러니까 투쟁의식, 경쟁의식 그런 게 없다고도 할 수 있겠죠. 이런 거는 나중에 우리
십성을 할 때 조금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일간나, 우리 지난번에 사주팔자의 구조에 대해서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렸는데, 여기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포함한 조상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부모 형제 자리, 이거는 나와 나의 배우자 자리, 그리고 여기는 자식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간나, 나의 가장 큰 특징이 나타나는 것이 여기 일간, 일주의 천간이라서 이제 일간이라고 하는데, 요 일간이 가장 나의 특성을 잘 드러내는 글자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일간 자체가 나로 봅니다. 사주팔자에서는. 그래서 일간인 나와 다른 글자들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육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간목인데, 간목은 양의 글자입니다. 오행 중에서는 목의 글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간목이라고 합니다. 갑은 간목, 이는 인목, 묘는 묘목,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간목은 양의 글자인데, 옆에 간목이 있네요. 그러면 얘가 양의 글자이고 오행도 나하고 같다. 음양이 같다. 나와 오행이 같으면서 나와 음양이 같으면 우리는 이것을 비견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묘는, 나는 나와 오행은 같죠. 오행은 같은데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라고 합니다. 인목도 마찬가지죠. 인목은 지지로 내렸을 때는 인목인데 천간으로 올라갔을 때는 간목에 해당됩니다. 양의 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와 오행이 같고 그리고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 친구는 비견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는 간목이 아닌데 나는 신금인데요, 혹은 나는 경금인데요, 임수인데요, 이런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오행의 생극제와 표를 잘 보시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습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식상이라는 것은 내가 생해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식상은 식신과 상관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고요. 나와 음양이 같으면 식신이라고 하고요. 나와 음양이 다르면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이게 다르게 이제 관계를 맺어집니다. 관계가 정해지는 거죠. 그래서 식신의 경우에도 남자는 장모님, 부하 직원, 종업원 등을 우리는 식신이라고 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아들, 부하 직원, 종업원. 여기 지금 부하 직원이나 종업원 같은 경우에는 공통인데, 남자의 경우에는 식신이 장모이고 여자의 경우에는 아들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와 음양이 다르면 우리는 상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상관은 남자의 경우에는 처갓집을 이야기하고요. 여자의 경우에는 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하는 것, 여자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생한다는 것은 내가 키우고 기르고 그리고 뭔가를 서포트 해준다는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여자는, 그리고 십성에서 이야기를 하면 식상은 나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자식이 내 몸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음으로 양으로 막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막 이렇게 기르잖아요. 그걸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식신은 아들, 상관은 딸이다. 그리고 남자의 경우에는 장모이고 그리고 부하 직원, 종업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일주이다. 나는 목이다. 목인데 나에게 내가 생해주는 것은 목생화입니다. 그죠? 목생화. 그래서 내가 생해주는 것이 화이죠. 그러면 화가 병화의 경우에는 내가 목생화로 생해주는 것인데 나와 음양이 같기 때문에 이건 무엇이다? 식신인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사주가 남자 사주인 경우에는 이 식신이 장모가 되는 것이고, 여자 사주인 경우에는 이 식신이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화가 있네요. 오화는 우리가 양이지만 육친 관계에서는 음으로 쓰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화는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화의 경우에도 나와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생화주는 목생화해주는 것인데 나와 음양이 달라서 상관이라고 하고요. 사화의 경우에는 목생화를 하는데 나와 플러스 플러스 양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이건 식신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속 처음에는 헷갈리시거든요. 근데 계속 이런 식으로 요 일간나를 이렇게 세우고 일간나를 픽싱을 해놓고 옆에 있는 글자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써놓고 내가 생해주는 글자인지 내가 극하는 글자인지 아니면 나를 극하는 글자인지 아니면 나를 생해주는 글자인지 그것들의 관계를 생각을 해 보시고 이 이제 육친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재성은 내가 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을 중심으로 했을 때 목극토 했었죠. 목극토, 내가 극하는 것. 근데 내가 극하는 것이 재성인데 재성은 편재와 정재를 합해서 우리는 재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 음양이 같으면 편재, 나와 음양이 다르면 정제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정제, 편제, 정관, 평관, 정인, 편인 이렇게 나뉩니다. 재성과 관성과 인성의 경우에는 보시면 나와 음양이 같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양의 성질을 가진 사람인데 재성 또한 양이다 이러면 그 이래서 양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치우쳐질 편자를 사용을 해서 재성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라고 해서 편재라고 합니다. 그럼 나와 음양이 다르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래서 딱 바르게 형성되었다. 기운이 플러스 마이너스로 딱 맞다 라고 해서 바를 정자를 씁니다. 그래서 정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성의 경우에는 남자와 여자에게 똑같이 아버지로 관계되어지지만 남자의 경우에는 편재의 경우에는 애인에 해당되고요. 그리고 정제의 경우에는 아내인데 현모양처 같은 아내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면 내 아내, 내가 잘해줘야 되고 내가 보살펴줘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랑해줘야 되고 그래서 정제의 기질이 강하면 그 의처증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냐면 딱 내 거이기 때문에 남이 그걸 넘보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것도 이제 십성에서 그 성향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정제가 사주에 있는 사람들은 내 거에 대한 소유욕이 강해요. 근데 편재의 경우에는 A는 어떻습니까? A는 내 것이 되었다가 또 다른 사람의 것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소유욕이 그렇게 강하진 않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제가 구강 동영상까지 찍고 십성까지 찍고 우리 식신과 상관 그리고 재성 그리고 관성 그리고 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비경과 겁재에 대해서 그 하나씩 그 특징에 대해서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이제 올릴 거거든요. 아주 짧은 영상으로 비경과 겁재에 대해서 동영상 하나를 올리고 그 다음에 식신과 상관에 대해서 하나 올리고 이런 식으로 할 건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내 사주에 이 육친이 혹은 십성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얼마나 많은지 혹은 적은지 있는지 없는지 어느 자리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성향도 달라지고요. 그리고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을지도 달라지고요. 내 인간관계도 거기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특히 이게 십성과 육친의 관계는 요걸 잘 살펴보면 그 사람의 심리 파악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그 사람의 진로 선택에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게 육친 혹은 십성이 사주의 꽃이라고 하느냐면 요거 하나만 잘 해놔도
사주 분석을 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지금은 현재는 이 관계 혹은 명칭을 외우는데 급급하셔가지고 그럴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비경과 겁재는 어떤 것이고 비경과 겁재가 어느 위치에 어떻게 있고 그리고 많고 적고 한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향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확실히 익혀 두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짧은 동영상을 이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육친별로. 자, 재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갑이라는, 원래가 여러분들이 다른 데서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갑일간이 오행의 그 시작점이기 때문에 보통은 예를 들 때 갑일간을 많이 듭니다. 자, 갑은 오행 중에 목이다, 그쵸? 목이고 토는 목극토 해서 내가 극하는 것이죠. 내가 극하는 것인데 나하고 음양이 같다. 이게 무토이지요. 음양이 같다. 이러면 얘는 무토부터 안 했네요, 제가. 자, 진토도 마찬가지. 진토는 목극토 하는데 양의 토다. 그러면 편재가 되겠죠. 그럼 무토 또한 편재가 되겠죠. 플러스인데 또 플러스가 되니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치우쳐질 편자를 써서 편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밑에는 무술의 술토 또한 편재이지요. 그리고 축토는 나하고 음양이 다르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딱 맞네. 발을 정자를 써서 정제. 그리고 미토도 음의 글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정제 이렇게 나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관성은 나를 극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의 경우에는 나를 극하는 것이 금극목이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오셔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금극목을 설명을 드릴 때 그 동영상에서는 큰 나무가 있고 그 나무 옆에 도끼자루가 있는 걸 보여드렸습니다. 그 나무라는 것은 목의 성분은 끊임없이 위로 뻗고 자라려는 성분입니다. 그죠? 뭔가 내가 계획을 세워도 목이 이제 인성에 해당되거나 아니면 목이 많은 사람들은 뭔가를 계획하고 시작하는 일을 굉장히 잘해요. 근데 계속 사람이 시작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걸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시작을 했고 펼쳤으면 거두어 드리는 걸 해야겠죠. 그것이 거두어 드리는 것이 하강하는 것이 금이죠. 그래서 무한정 뻗어나가려는 것을 더 이상 못 뻗어나가고, 왜냐하면 계속 성장하기만 하면 꽃을 피울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금의 성분인 거죠. 그래서 나를 극하는 것이 관성이다. 관성은 평관과 정관을 하나로 합쳤을 때 우리는 관성이라고 부른다.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은 평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 내가 음인데 나를 극하는 그것도 음이네. 그럼 음이 너무 왕하네. 많아서 한쪽으로 그 에너지의 기운이 치우쳐져 있네. 그래서 평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관은 나하고 음양이 다른 것, 플러스 마이너스, 발을 정관입니다. 그래서 관은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 여자라고 해야 되는 또 오타. 제가 아무리 열심히 살펴도 이렇게 또 오타가 나네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경우에는 다르게 이제 명칭이 정해집니다. 남자의 경우에는 평관은 아들, 정관은 딸, 그리고 직장 상사를 의미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사실 직장 상사는 십성과 연관되어서 관계가 정해지는 것인데, 여기는 우리가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거라서 여기 아까는 식신은 부하 직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처럼 관은 직장 상사 혹은 오너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대표, 그리고 내 직속 상사, 막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친관계에서 혈연관계 혹은 육친관계에서는 남자는 아들, 여자는 남편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내 사주에 편관도 있고 정관도 있다. 여자 사주에. 그러면
편관은 보통은 애인으로 보고요. 정관은 남편으로 봅니다. 아까 편제는 남자에게 있어서는 애인으로 보고 정제는 아내로 보았었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편관은 남편으로 남편이 애인으로 보고 정관은 남편으로 봅니다. 그래서 편관과 정관이 함께 있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위치에 따라서 직장이 될 수도 있고 애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그건 나중에 제가 관성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성 동영상을 찍으면서. 그래서 나와 음양이 다른 것은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 나와 음양이 같은 것은 편관, 남자에게는 아들, 직장 상사, 편관, 여자에게는 남편, 애인, 직장 상사라고 할 수도 있고, 라고 이제 불린다. 그리고 정관은 남자에게는 딸, 직장 상사, 여자에게는 남편과 직장 상사입니다. 그러면 목을 극하는 것은 금극목이죠. 그래서 목은 플러스인데 밑에 보니까 신자, 신이다, 그죠? 신은 우리가 여기부터 했네요. 자, 요 이제 매우신이죠. 매우신은 음의 글자이다, 그렇죠? 그리고 경은 양의 글자이고, 그래서 나는 양인데 음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 그리고 플러스 플러스로 너무 기울었네. 사주의 기운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편관. 그리고 경도 편관이죠. 플러스 해서 이렇게 해서 관성했고요. 그리고 인성은 나를 생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모고 계모고 엄마고 그렇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나를 낳은 분들이죠. 낳은 분들이고 나를 기르는 분들이죠. 내 밥도 먹여주고 그러는 분들이죠. 그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죠. 그래서 인성은 나를 생하는 것이고 나와 음양이 같으면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고 해서 편인, 나와 음양이 다르면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에게 똑같습니다. 편인은 우리 계모라고 하거든요. 계모 혹은 이모라고 합니다. 정인은 진짜 엄마이고요. 근데 내 사주에는 편인만 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편인도 엄마이긴 엄마이죠. 편인 하나만 있을 때는 그것을 엄마로 봅니다. 그런데 그 엄마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엄마가 아니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엄마이기 때문에 제가 사주를 감명해 본 결과 편인의 엄마에게서 자라난 아이들은 눈치를 좀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편인 엄마의 경우에는 우리가 콩쥐 팥쥐에서 콩쥐의 계모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거나 그리고 나를 전적으로 100% 무한정 내가 무슨 행동을 해도 사랑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자기 기분에 따라서 사랑도 줬다가 안 줬다가 밥도 줬다가 안 줬다가 그런 분이 편인으로 우리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에 편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사주에 정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굉장히 그 사람의 그런 성향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제가 또 자세히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성 동영상에서. 그래서 보시면 간목의 경우에는 수생목 해서 나를 생해주는 기운이 수의 기운이죠. 그래서 자수의 경우에는 우리 자수는 플러스인데 육친을 할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꼭 맞네 해서 정인, 그리고 임수는 플러스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네 편인, 그리고 개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발을 정자를 써서 정인, 그리고 해수는 플러스 해서 한쪽으로 그러니까 양으로 치우쳐져 있네 해서 편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친을 살펴보았고요. 육친이라는 것은 나와
관계 맺은 그 글자들의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6이라는 이 6개의 글자는 나를 포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사주에서 육친을 찾을 때는 제일 먼저 오행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연습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수입니다. 개수는 오행으로 수죠. 수면 제일 먼저 그 다음엔 수 찾았어요. 수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음양을 보아야 되죠. 같은 수이면서 나하고 음양이 다른 게 있네. 자, 얘는 뭐일까요? 음양이 같으면 비견, 나하고 코드가 맞는 거죠. 그리고 음양이 다르면 겁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겁재인데 왜 비견이 되었을까요? 이거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얘는 겁재입니다. 제가 이거를 원래 목일간 했다가 뭐 여러 가지로 막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막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겁재입니다. 겁재이고 다시 겁재. 오행이 다르기 때문에 겁재이고 그리고 을목, 입목을 한번 볼까요? 이민년입니다. 그죠? 이민년은 목은 어떻게 나하고 상생상극의 관계에서 자 오행은 다릅니다. 그죠? 오행은 다르고 음양은 일단 또 다르죠. 그러면 상생상극의 관계를 또 살펴보아야죠. 그러면 수생목의 관계입니다. 그죠? 수생목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이것이 제가 목의 관계인데 수생목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생하는 것이죠. 내가 생하는 것은 식신과 상관 중에 하나이죠. 식신과 상관 중에 하나인데 얘는 식신은 나하고 음양이 같은 것, 상관은 나하고 음양이 다른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얘는 식신, 수생목에서 나와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러면 나와 음양이 다르면 상관. 나는 마이너스인데 얘는 플러스이죠. 그래서 수생목에서 나와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수생목에서 나와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입니다. 그러면 사화는 내가 극하는 것이죠. 수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이다. 재성인데 개수는 음인데 사화는 양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제이다. 그리고 유금은요. 유금은 어떻게 될까요? 나와 오행의 관계에서는 나는 수인데 얘는 금이다. 그러면 금생수 해서 나를 생해주는 관계입니다. 그죠? 나를 생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이다. 인성은 정인과 편인으로 나누는데 얘는 유금은 마이너스, 나도 마이너스. 그래서 마이너스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인성이다. 그렇게 해서 편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병화의 경우 병화가 나올지 지금 진토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진토가 나오겠죠. 이렇게 순서대로. 지금 진토는 토입니다. 그러면 토극수하죠. 토극수하기 때문에 나를 극하는 것이다. 나를 극하는 것은 관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인데 나는 음인데 진토는 양이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관이다. 그러면 병화는 뭘까요? 병화는 수극화가 되는 거죠. 내가 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극하는 것은 아까 사화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재성입니다. 그러면 음양 관계를 봤을 때는 나는 음인데 병화는 양이다.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정제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닥터류 사주연구소 블로그에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실 수 있는 걸 올려놓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칸을 질러서 자기 거든 아니면 남의 거 목화토금수 혹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요거를 다 이제 하나씩 해서 옆으로 어떻게 관계되는 육친인지 이제 연습을 하시면 되고요. 제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를 가로 세로 표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파일을 올려놓겠습니다. 그걸 프린트 하셔서 가로 세로를 딱 맞추셔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면 그걸 한 두세 장만 하시면 육친에서 개수이다, 을목은 수생목 하니까 식신이다 막 이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도록 이제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써보시고 많이 생각해 보십시오. 자, 육친 정리표입니다. 육친 정리표이고요. 요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한 곳에 이제 정리를 해 놓은 곳입니다. 육친 정리표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검색을 하면 블로그들에 많이 올려놨거든요. 그걸 여러분들이 프린트 하셔서 네, 그 사주표를 연습장 하시면서 조금 내가 잘 모르겠다면 슬쩍슬쩍 이 표를 컨닝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육친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십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십성이나 육친이나 똑같습니다. 십성도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정제, 편재, 정관, 편관, 그리고 정인, 편인 이렇게 나뉩니다. 10개로 나를 제외한 10개의 특성으로 나뉩니다. 그 특성에 따라서 성질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따로 제가 강의 동영상을 찍을 겁니다. 그래서 학습 자료는 닥터류 사주연구소 네이버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고요. 오늘 강의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9강 10성 때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